사각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 함께 있는 옴북TV 수요북콘. 소설가들에게는 다들 나름의 레시피가 있다. 이 소설은 짠맛으로, 쓴맛으로, 매운맛으로 요리하겠다는 계획에 따라 계량컵으로 정확히 또는 손맛으로 어림잡아 요리를 한다. 누구는 칼을 잘 쓰고, 누구는 불을 잘 쓰고, 누구는 시간을 잘 지킨다. 완성된 맛은 처음 머리로 상상했던 그 맛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그 요리를 먹는 사람의 기분에 따라, 식성에 따라,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로는 지겨운 맛일 수도, 때로는 태어나 처음 만나는 기적의 맛일 수도 있다. 그것은 누군가의 한 끼 또는 하루, 어쩌면 그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도 있다. 바로 그것이 먹는 재미일 것이다. 소설의 맛일 것이다. 삶을 이야기하는데 죽음이 펼쳐지고, 사랑을 속삭이는데 이별이 들리고, 상실을 말하는데 마음이 차오른다. 젊은이들은 늙은이처럼 쓸쓸하고, 정오의 태양은 달처럼 수줍고, 눈물은 웃음처럼 천진난만하다. 이 책에 담긴 소설들은 그렇게 야릇하게 정체를 숨긴다. 숨기면서 남김없이 보여준다. 보여준 김에 넌지시 묻는다. 인생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냐고. 인생을 알기 위해서 인생을 다 살아볼 필요는 없지 않냐고. 우리가 보내는 어떤 하루에 인생의 모든 비밀이 숨겨져 있기도 한 것이 아니겠냐고. 그러니 일단 이리 와서 오묘한 소설을 한 입 드셔보시라고 이 책은 은근슬쩍 권유한다. 인생이 케이크라면 소설은 설탕이라고 믿는 우리 소설가들이 만든 이 한 조각을 먹기 전에는 죽어도 알 수 없는 인생의 한 조각을 한번 맛있게 드셔보시라고. 네. 매주 수요일 홍대를 책으로 물들이는 사각사각톡톡 수요북콘. 오늘 수요북콘에는 여신과의 산책의 공저자인 이지민 한유주 작가와 함께 합니다. 앞서서 서문의 일부를 낭독해드렸는데요. 이 낭독만으로도 오늘의 무대가 벌써 이 분위기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인사드릴게요. 저는 수요북콘의 진행자 시스는 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이미 알고 오셨겠죠. 여신과의 산책은 8명의 젊은 작가들이 함께 쓴 책입니다. 이제 1시간여 동안 저자들과 함께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공저자분들 모두 무대로 모실 수 없어서 무척 아쉽습니다. 이 시간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지민 씨와 한유주 씨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두 분의 소개를 먼저 해드리고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소설가 이지민 씨는 2000년 장편소설 모던보이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로 제5회 문학동네 작가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습니다. 작품은 2008년 영화 모던보이로 제작돼서 재조명받기도 했죠. 장편소설로 좌절금지, 나와 마릴린, 청춘 극한기를 썼고요. 소설집 그 남자는 나에게 발다 달라 한다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설가 한유주 씨는 2003년 단편 달로라는 작품으로 문학가사의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등단했습니다. 2009년 단편 막으로 제3회 한국일보 문학상을 수상했고요. 지금까지 쓴 작품집으로는 단편집 달로, 얼음의 책, 나의 왼손은 왕, 오른손은 왕의 필경사가 있습니다. 현재 김태용, 최하연 작가들과 함께 텍스트의 경계를 실험하는 문학동인 루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올리포 프레스라는 1인 문학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소설가 이지민 한유주 씨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죠. 이쪽으로 앉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셨는데 오신 분들께 먼저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설가 이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유주입니다. 네. 아름다운 소설가 두 분과 함께 하니까 벌써 무대가 밝아진 것 같습니다. 예,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 나눌 책은 여신과의 산책입니다. 이 책은 8명의 젊은 작가들이 함께 펴낸 책인데요. 두 분께서 대표로 나오셨는데 책에 대해서 잠깐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인터파크 웹진에 네. 이렇게 한 달에 한 명씩 젊은 작가들이 단편 소설을 발표한 거를 이렇게 이번에 네. 묶어가지고 예,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 한유주 작가님 소설은 그때 웹진에 연재된 소설은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예, 출판사 관계자분들과 다른 일로 만났다가요. 네. 필자가 한 명 딱 부족하다는 얘기를 아. 하셔서 끼게 됐습니다. 급 참여하게 되셨군요. 네. 두 분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인터파크 웹진에 이렇게 연재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가 됐던 작품을 한 권에 묶었습니다. 오늘 다른 작가분들이 안 오신 걸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제목이라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에 수록된 소설은 이재민 작가의 여신과의 산책, 표지작이죠. 그리고 한유주 작가의 나무 사이 그녀 눈동자 신비한 빛을 바라고 있네. 그리고 김희설 작가의 화석, 박상의 매혹적인 쌍꺼풀이 생긴 식물인간, 그리고 헤이스의 뒷모습에 아프다, 박주영의 칼처럼 꽃처럼, 권하은 작가의 그들은 모두 잠들어 있다, 마지막으로 박솔매 씨의 차가운 혀, 이렇게 8편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개성파 작가들의 책이 한 권에 모였네요. 이지민 선생님은 책의 표제작인 여신과의 산책을 쓰셨고, 한효주 씨는 나무 사이 그녀 눈동자가 신비한 빛을 바라고 있네 쓰셨는데요. 제목만으로도 굉장히 독특한 느낌인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죠. 예. 여신과의 산책은 주인공 이름이 여신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기대를 가지고 작품을 접하게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행운의 여신이 아니라 어떤 불운의 징크스를 가진 여신의 이야기거든요. 자기가 네. 사랑하는 그 남자들이 자기와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의 임종을 맞는 어떤 이상한 징크스를 가진 여자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건들이 자기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이런 것들을 되새겨보는 그런 이야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한유주 작가님의 작품은 어떤 작품이죠? 예, 이거는 그 전에 초고가 있었는데요. 네. 짧은 분량의 이야기로 써놓은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어떤 한 사람이 네. 그 죽음을,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죽음을 죽이고 싶은 뭐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었고, 제목은 산울림의 노랫말에서 제가 그냥 가져왔고요. 예. 아, 그러시군요. 예. 저도 작품 읽으면서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가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책 속에도 잠깐 소개돼 있는데 이 작품의 그 집필 배경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주세요. 이 징크스를 가진 사람이 제 가까운 지인이에요. 여자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이상하게 그 죽음이 되게 죽음을 가까이서 접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하진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나 자기가 가까이 두고 싶은 사람이 죽음을 경험할 때 옆에 있었던 네.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무속인의 삶을 살게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삶의 형벌이 아니라 나에게 어떤 그런 삶의 힌트 같은 그런 게 계속 쥐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고 죽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그 중간자적인 인물을 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소설로 풀어보고 싶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저도 나중에 이게 약간의 스포일러가 된 것 같아서 이제 그랬는데 뒷면은 이제 여신이라는 이름이
마지막 부분에 딱 한 번 나오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한유주 작가님은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죠? 사실 줄거리를 할 게 별로 없어서 네. 앞에서 드린 말씀이 거의 다인데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이 누굴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러면 암세포에게도 자존심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작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듣고 집필 배경에 대해서도 들어봤는데요. 이런 문학 작품들이 모티브가 돼서 요새는 또 다른 예술 영역으로도 활발하게 확장이 되고 넘나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뭐 드라마, 공연계에서 그런 시도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이것 제가 드린 말씀과 연관된 한 분을 모셔볼까 합니다. 성악가 허진설 씨인데요. 오늘 출연한 이지민 작가와의 우정으로 이렇게 나와주셨습니다. 환상의 목소리로 최고음의 소프라노를 들려주시는 덕혜웅주의 소프라노 성악가 허진설 씨께 한 곡 청해 들은 후에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감사합니다. 네, 아름다운 목소리로 무대를 꽉 울려주신 허진설 씨께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작가님이 나오셨을 때보다 더 폭발적인 반응을 받으시는군요. 역시 음악이 주는 그 순간의 힘이란 게 이런 것인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것도 잊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크로스오버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있는 허진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에 여러분들 이렇게 직접 라이브로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허진설 씨는 우리 이지민 작가와의 우정으로 나와주셨어요. 네. 두 분 어떻게 아시는 사이인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 만남이 좀 특별해요. 네. 어떻게 정말 우연히
저희 같은 그 동민이거든요. 예. 네, 바로 이 옆에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살고 있는데요. 작가님은 작업 때문에 그 근처에 되게 예쁜 스노우 화이트라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고요. 네. 저는 이제 음악하다가 좀 커피 생각나고 지치고 이래서 카페를 갔는데 좀 우정이 생기려 그랬나요? 이렇게 느낌이 통했던 것 같아요. 예. 그게 계기가 돼서 네. 그렇게 제가 작업실로 쓰는 카페에 네. 그 레슨을 하는 그 건물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 마시러 이렇게 힘들어 내려왔을 때 서로 네. 이렇게 작업을 잠시 쉬고 놀면서 눈이 맞으신 거군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저희 한유주 작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노래? 사람의 목소리가 참 좋은 악기보다 좋은 거라는 걸 새삼 알게 되네요. 네. 원래 이렇게 저는 오늘 이 무대에서 한유주 작가님 처음 뵙는데요. 원래 이렇게 말투가 좀 시니컬하세요. 이게 나이를 이렇게 먹었으면 고쳐야 되는데 네. 안 고쳐져서요. 그러시군요. 저는 제 진행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가 잠깐 의심을 했습니다. 네. 우리 허진서 씨는 지난해 그 성악 그 계열로는 굉장히 드물게 150만 부를 기록한 그 베스트셀러의 그 덕혜옹주를 직접 작사하시고 작곡하시고 노래까지 부르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계기가 책에서 감명을 받으셨나요? 어떻게? 네, 제가 우연히 그 베스트셀러가 된 덕혜옹주를 이렇게 지인분을 통해서 책을 읽게 됐어요. 네. 근데 그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책의 내용은 물론 소설이기도 하지만 네. 굉장히 비운의 여인을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이렇게 되게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예, 뭉클하면서도 답답해서 그걸 다 읽은 날이었던 것 같아요. 잠을 정말 한숨을 못 잤어요, 제가. 그러다가 우연히 진짜 명성황후를 그렇게 그린 음악이 있듯이 덕혜옹주를 또 다르게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네, 새벽 4시에 곡을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소설이 또 음악으로 재탄생하는 그 과정만 가지고도 소설가분들은 또 한 편의 소설을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네, 지금 오늘은 여신과의 산책 출간 소식을 듣고 달려오셨는데 혹시 책 읽어보셨어요? 네. 사실은 제가 책을 네. 좀 늦게 받았어요. 네. 우리 이지민 작가님 너무 바쁘셔서 네. 자주 뵙지를 최근에 못했는데 네, 책을 받고요. 그래도 너무 좋아서 네. 읽기는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뒤로 갈수록 아직 다 보지를 못했고요. 네. 이제 앞부분의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근데 확실히 물론 제가 책을 뭐 이렇게 즐겨서 잘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젊은 작가분들의 네. 진짜 상상력, 그런 스토리가 참 독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 느낌에 동의하는데요. 우리 한유주 작가님도 아마 늦은 여름이었을 거야 라는 노래에서 그 모티브를 얻어서 소설을 쓰셨잖아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술 분야는 각기 다른 분야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음악 많이 들으세요? 예, 많이 듣습니다. 네. 제가 모셨던 게스트 중에 가장 단답형 게스트는 원지수예요. 이게 왜 안 고쳐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다음번에는 이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요즘에 또 예술작품이 다른 분야로 확장되는 거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데, 화제작 은교도 그런 작품 중에 하나죠. 네네. 우리 이지민 작가님도 모던부이라는 영화로 본인의 작품이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를 보셨을 텐데, 그때 느낌은 또 어떠셨어요? 되게 너무 쑥스러워서 보지 못하겠고요. 네. 지금도 그 케이블의 VOD로 소거를 해놓은 책 가끔 봐요. 근데 그냥 사람들이 되게 저는 그게 너무 이렇게 좋고 부끄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박해일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런 여러 가지 심정들이 막 복잡해가지고 못 보는데 네.
되게 감독한테 감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썼을 때 되게 경성이 보고 싶었었거든요. 30년대 경성을 네, 다시 네. 머릿속으로 보고 싶었는데 그 CG로 너무 그 정지우 감독이 섬세한 손길로 네. 무슨 그 백화점과 무슨 경성의 야경과 이런 거를 완벽하게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마치 그 제작비가 80억인데 80억짜리 선물을 받은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했었거든요. 그렇죠. 정말 색다른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오늘 나와주신 허진설 선생님의 어떤 이렇게 모습도 소설가의 눈에 띄면 하나의 소재가 될 수 있고. 네, 제가 예. 허진설 소프라님을 소재로 소설을 하나 쓸 생각이 없었는데 그렇군요. 오늘부터 생각해 보려고요. 오, 영광인데요.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 소설을 읽어볼 날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쉽지만 허진선 씨와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요새 저희가 뭐 어떤 음반이나 이런 걸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앨범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로스오버 앨범은 쉬어갈 때라고요. 지금 앨범이 발매가 돼서 네. 10곡이 수록이 됐는데 10번 트랙에 덕혜옹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네, 기회가 되시면 또 앨범으로 이렇게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허진설이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즐겨 듣고 더 찾으실 팬이 될 거라고 이제 믿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신 허진설 씨께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명의 뮤즈가 내려가고 다시 저희 셋이 남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설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여신과의 산책을 여신과의 수요복훈으로 바꿔 부르고 싶습니다. 개성 넘치는 이번 단편이 아까 실제 경험에서 바탕이 된 거라고 하셨는데 보통 소설을 쓸 때 이런 모티브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작품으로 써야겠다 그런 느낌의 순간들이 어떻게 오세요? 굉장히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네. 수집하듯이 이야기를 좋아하는 그 캐릭터를 항상 흥미있게 바라보는 편인데요. 이렇게 주변에서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어떤 네. 이런 사람이 이런 거 써보면 어떻게 하냐면서 소재를 많이 전해주고요. 또 주변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시는 분들을 의외로 많이 만날 수가 있어가지고 네. 예, 그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의외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소설로 써주기를 많이 바라면서 많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보통 때 귀를 많이 네. 기울여두고 있어요. 우리 한유주 작가님 같은 경우는 스토리의 어떤 서사도 그렇지만 문체에 좀 더 공을 들이시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문체를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냥 제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 이야기꾼으로서의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고 뭔가 영감이나 이런 거를 받는다면 뭐 다른 사람의 책을 읽다가 네. 아니면 돌아다니다가 걷다가 뭐 이런 편인 것 같고 뭔가 주변에서 획기적인 얘기나 재미있는 경험담 같은 거를 들으면 저는 이상하게 그걸 써야겠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예, 왜 못 쓰겠어요, 잘. 그래서 그런 데는 듣는 건, 그러니까 이야기를 듣는 재능은 있지만 쓰는 재능은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바로 어떤 두 분의 개성을 굉장히 잘 드러내주는 말씀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듣다 보니까 문득 궁금해진 게 작품 쓰시는 스타일이 좀 궁금해요. 이렇게 단숨에 써 내려가시는지 아니면 어떠세요? 되게 막 게으르게 네. 막 체력을 비축한다는 그 비겁한 변명 아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이렇게 움츠려들고 있다가 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왠지 한유주 작가님은 삘을 받았을 때 한 자리에서 확 써내려가실 것 같은데. 예, 아니요. 예, 아니오군요. 근데
다른 것 같아요. 늘 똑같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떤 것들은 3일 만에도 쓰고 어떤 것들은 한 달이 지나도 못 끝낼 때도 있고 예. 그런데 제가 사실 다른 모든 것들을 남들보다 빨리 배우고 빨리 끝내거나 빨리 하거든요. 어쨌거나 네. 결과물의 퀄리티에 상관없이. 근데 소설도 남들보다는 굉장히 빨리 쓰는 것 같아요. 네, 그러시군요. 저의 추측이지만. 네. 지금 우리는 레디스 에코에서 펴낸 여신과의 산책의 공저자 이지민 한유주 씨와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신 다른 작가분들과도 사실은 만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독자로서의 질문을 해볼게요. 이 같이 책을 내신 그 작가분들의 다른 작품을 읽으셨을 때의 느낌도 들려주세요. 저는 이게 원고 검토하면서 쫙 읽었는데요. 네. 의외로 이렇게 죽음에 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거가 좀 재미있으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거를 어떤 기존의 어떤 네. 뭐랄까 막 칙칙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다른 호흡으로 예. 이렇게 좀 각자의 또 호흡으로 각자의 어떤 말투로 조곤조곤 얘기를 하는데 되게 전체적으로 이 책 표지처럼 어떤 연보라빛의 감성 같은 게 좀 우울하면서도 아주 무겁지 않고 뭐 이런 톤이 네. 느껴져가지고 좀 다 그때 비슷했나 뭐 이런 생각했었어요. 주제가 정해졌던 건 아니었죠? 네. 예. 우리 한유주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사실 앞에 4편만 읽었는데요. 뒤에 네. 건 아직 읽지를 못했고. 근데 나 빼고 다 잘 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소설 쓰는 분들도 다른 작가의 작품을 읽었을 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구나, 그런 점들이 참 색다른데요. 뭐 어떤 작품이 기억에 남으셨어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네. 저기 김희설 작가님 제 개인적으로 저기 네. 불륜 나오고 이런 거 되게 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가정주부다 보니까 어떤 네. 그런 주부들의 일탈 이런 거가 참 재밌게 느껴지죠. 네, 한유주 작가님도 4편 중에 예, 저는 일단 표제작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다 각계난만하게 재밌었는데, 예, 김희설 작가님은 제가 원래 좀 좋아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예, 아무튼 이분도 참 지독하게 쓰시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박상 작가의 소설은 이런 제목을 달고도 소설이 되는구나,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소설을 직접 쓰시는 분들은 다른 작가의 작품 읽으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썼을 거야, 뭐 이런 상상을 해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명이 참여하는 작품집만의 어떤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종합 선물 세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과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어렸을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처럼 예. 이렇게 다른 맛으로 다 달고 어떤 그런 비슷한 어떤 안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진 것 같지만 다 다른 맛이 나고 다른 모양이잖아요. 뭐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을 수 있고 그 동시대를 사는 네. 되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세대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는 어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본인들은 모르겠지만 이런 의미를 일상에서 찾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네. 이렇게 좀 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 네. 우리 한유주 작가님은 이 비슷한 시기에 또 한 권의 단편집에 참여하셨죠? 이런 테마 소설집이요? 네네. 네. 뭐 이렇게 참여하신 것에 어떤 색다른 매력 같은 게 있나요? 네. 이게 사실은 이런 테마 소설집이 요새 많이 나오는데 어떤 거는 그냥 어울릴 것 같은 작가들을 모아놓은 게 있고 어떤 거는 주제를 던져주는 경우가 있는데 주제를 던져주는 경우에는
같은 주제를 이런 식으로 다르게 접근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쓰더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네. 그런 걸 보는 게 재밌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묶인 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향이나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유행하는 지점 같은 거를 네. 읽어낼 수 있어서 그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주제를 정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 전체적으로 죽음이라는 테마들이 이렇게 담겨 있었다는 게 굉장히 좀 놀랍고 재밌었고요. 이렇게 여러분이 참여하셨기 때문에 어떤 책을 내는 과정에서 뭔가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 번도 못 만나보셨나요? 다른 작가분들이요? 네. 지금 다른 작가분들 못 만나봤고요. 앞으로도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럼 말씀 듣는 순간 편집자분이 가장 큰 공을 세우신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어디 계세요? 아, 저기 우리 책 만드신 편집자분께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한 번도 못 만나고도 이런 훌륭한 책이 나올 수가 있군요. 네. 앞서 저희가 성악가 허진설 씨와 함께 그 음악을 통한 문학 그리고 문학과 음악의 어떤 교류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또 다른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눌까 합니다. 강정 시인 오늘 두 번째 초대 손님으로 모셨는데요. 예, 강정 씨는 시와 산문 소설의 영역을 넘나들고 계시죠. 거기에 음악 밴드, 침소 밴드의 멤버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예,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강정 시인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강정 씨는 지난번에 저희 젊은 시인상 수상한 이재훈 씨 편했을 때 객석에 와주셨죠? 저희 수요복콘에. 예, 그때도 뭐 알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네. 누가 그거를 보면서 SNS에 네. 올린 걸 보고 뭐 오랜만에 보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냥 집이 가까워서 이렇게 네. 왔었어요. 근데 오늘도 네. 뭐 제가 여기 나오게 된 이유가 네.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지민 씨랑 네. 한유주 씨 사는 집 가운데에 제가 살더라고요. 그래서 겸사겸사 놀러 와라 이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오늘은 주로 동네 잔치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세 분이 이렇게 간혹 만날 기회가 계세요? 셋이서 이렇게 만난 거는 제 기억에 처음인 것 같고요. 네. 이지민 씨는 한 10년 전? 네. 그때는 이지민이 아니라 이지형이라는 그쵸, 이름이었고, 결혼을 아직 안 했었고, 네. 자세하게 얘기하세요. 얘기하면 안 되나? 하여튼 약간 뭐 좋은 의미에서 뭐 문단의 엽기력? 약간 좀 좋은 의미가 될 수가 없지 않나요? 독특한 그런 느낌 있는 그런 친구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술 가끔 마시고 이랬던 네. 사이고요. 네. 한효주 씨는 한 5년 전부터 홍대 인근에서 네. 또 이래저래 엮여서 이제 술을 마시는 뭐 그런 정도. 네. 그럼 오늘부로 세 분이 함께 만나셨으니 또 세 분이 같은 자리를 하실 수도 있겠네요. 두 분은 혹시 어떤 사이세요? 오늘 처음 만나셨나요? 네, 지금 목소리 처음 들어봐요. 그러시군요. 그러므로 저희 수요복콘이 작가분들을 연결을 해주고 있군요, 지금. 오늘 이렇게 얘기 나누고 있는데 세 분의 공통점이라면 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드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데 먼저 궁금한 게 침소 밴드가 뭔지 궁금해지네요. 이름이 뭐라고요? 침소? 아니, 침소 밴드는 네. 예전에 시스는 조현호 시인이랑 같이 했었던 밴드인데 침소는 잠자리 네. 침소였고요. 그거 밴드 이름도 그냥 원래 다른 이름이었는데 네. 뭐 이름을 바꿀까 이러다가 그때 조현호 씨가 낸 책을 이렇게 보다가 침소가 이렇게 한자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글자가 예뻐서 네.
그냥 이걸로 할까 해서 했다가 그 밴드는 그만둔 지 오래됐고요. 지금은 뭐 밴드도 안 하고 여기 있습니다. 그래도 가끔 뭐 북콘서트 같은 데서 공연도 좀 하시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안 하려고요. 네. 우리 이지민 작가님도 그 아까 이제 작품이 영화로 탄생되기도 했지만 시나리오 작업도 하고 계시죠? 제가 이게 소설가를 데뷔를 하기 전에 네. 시나리오 전공하면 학생이었고 시나리오 일을 영화사에서 하고 있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꾸준히는 안 했는데요. 네. 이렇게 간혹 네. 작업을 하고는 있었죠. 네. 뭐 어떤 게 있나요? 영화 된 거는 첫 번째, 그러니까는 이 소설이 그러니까 첫 번째 제가 데뷔작을 쓰기 전에 작업을 했던 게 영화가 그때 품행제로가 됐었어요. 그러고 품행제로. 나서 그다음고 나서는 한동안 어떤 육아와 출산으로 인해 작업을 안 하다가요. 네. 이제 다시 영화 일도 다시 해볼 생각이에요. 그러시군요. 우리 한유주 작가님도 텍스트의 경계를 실험하는 동인 루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동인이죠? 그게 말은 거창한데 그냥 술 먹고 노는 모임이라서요. 네. 다 그냥 소설 쓰고 시 쓰고 뭐 이런 사람들 모임이고 딱히 뭘 하지는 않아요. 예. 거기 뭐 화가분도 계시고 뭐 그렇다고 근데 제 정보가 잘못됐나요? 예, 화가가 한 명 있죠. 근데 그 네. 사람이 와서 그림 그리는 건 아니고 역시 술 먹고 노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럼 이런 다양한 활동이 작품 활동에 어떤 에너지가 되시나요? 저 혼자 특출나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네. 남들 하는 만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그 정도를 잘 모르겠어요. 네. 우리 강정 씨는 얼마 전에 산문집도 내셨죠? 네. 네. 근데 여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끝나고 말할게요. 그 산문집도 내셨고, 뭐, 음악 활동도 하시고, 이렇게 그래도 다양한 활동들을 또 영역을 넘나들면서 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이 어떤 작품, 시작이나 작품을 쓰실 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시를 쓸 때는 그 시는 일단 물리적인 품이 별로 안 들죠. 실제로 네. 그리고 뭐 딴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으면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일이 바빠서 가령 어떤 시인이 다른 일이 바빠서 시를 못 쓰겠다라고 말하는 거는 저는 이제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소설은 또 다르겠지만 네. 그래서 다른 활동을 하고 이러는 것들이 근데 거꾸로 봤을 때는 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심 유지가 됐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기서 이제 스펙트럼이 나오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소설은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시간, 노동량이 일단 많이 드는 일이니까 여기 한유주 씨나 이지민 씨가 다른 영역의 활동을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에는 기웃거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게 소설가들은 기웃거리는 걸 잘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것들을 보고 자기 창 안으로 담아서 그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네. 것들이 제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는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세상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네. 예. 맞으세요? 네, 맞아요.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예. 짚어내셨는데요. 네, 그럼 오늘 초대 받으셨는데 여신과의 산책 읽어보셨어요? 예, 솔직히 두 분 거만 읽어봐요. 제가 소설을 잘 못 읽어요. 지구력이 딸려가지고 이야기 쫓아가는 걸 잘 못해가지고 네. 두 분 거는 읽어봤습니다. 어떠셨어요? 근데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다른 작가분들 거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지만 네. 공교롭게도 제목은 여신과의 산책이잖아요. 네.
제목 아니 표지도 좀 이제 뭐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약간 보랏빛. 여신 우리가 흔히 무슨 여신 뭐 이렇게 요즘에 네.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연상하게 만드는 제목이자 표지인데 근데 두 편을 읽으면서 그 여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뭐 테마가 약간 죽음 쪽으로 경도되어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 여신이 우리가 행운의 여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네. 뭐 죽음의 여신도 있을 수가 있고 그 죽음의 여신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그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두 분 다 다른데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느껴지는 그 약간 뭐 어둡고 뭐 절망적이고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근데 그런 상황 자체는 그럴 수 있는 상황들이죠. 근데 네. 그런 게 아니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에 의해서 삶의 모양이 바뀌는 뭐 그런 이야기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해진 어떤 죽음 때문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현재에서 어떤 선택을 하고 그래서 그 삶의 내용이 변화하는 이런 소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학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는 관념적으로 이렇게 가령 죽음에 대해서 네.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수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뭐 그런 점에 충실한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인의 평을 들으니 어떠세요? 저렇게 말을 잘하는지 몰랐어요. 예, 이게 네. 잘 봐주신 것 같아요. 아, 예. 네, 제가 여기 가려져서 한효주 작가님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순간 되게 굉장히 감동하신 얼굴 표정이셨어요. 네, 그 소감의 힘을 빌려서 이따가 한 부분 낭독 청해 들어도 되겠죠? 조금 잠시 후에. 네네. 그럼 좀 다른 얘기지만 아무래도 오랫동안 창작을 하게 되면 세 분 모두 어떤 슬럼프 같은 것들이 찾아올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는 좀 문학하는 친구들도 이제 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때는 뭐 어떻게 하셨거나 하시거나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이주민 작가님부터. 슬럼프,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렇게 소설을 쓰고 있거나 그럴 때 저는 단편 아니고 장편을 쓰는 네. 일이 많으니까 너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막 정신이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가 전화를 하면은 항상 내가 지금 소설가로서의 마지막 커피를 마시고 있다고 이렇게 맨날 그런 그 어리광을 부리고 그랬었거든요. 네. 한 재작년까지 그랬어요. 근데 한 작년쯤에 진짜 어리광이고 죽을 때까지 소설가로서 커피를 마시는 거는 너무 행복한 일이라는 거를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슬럼프를 좀 돌이켜 보니까 슬럼프라는 게 특별히 없고 항상 슬럼프고요. 네. 그냥 항상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항상 슬럼프이기 때문에 네. 특별히 슬럼프가 없는 거겠죠. 특별히 극복할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네. 이렇게 둔하게 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한유주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지금까지 슬럼프라고 할 만한 거를 별로 못 느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글을 많이 써야 했던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근데 올해 겨울에 번역과 장편과 잡문과 단편을 동시에 3개월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계속 몇십 년씩 쓰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다 끝나고 단편 하나를 써야 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단편을 어떻게 썼는지가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네. 장편을 쓴 작가들이 쓰지 말거나 아니면 생각날 때 그냥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쓰려고요 올해는. 아, 슬럼프가. 예. 강정 시인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뭐 있는데 그리고 뭐 늘 그런 상태인 거 생각하기에 따라서 늘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 네. 근데 한효주 씨 얘기한 거랑 좀 비슷해요. 뭐 안 써주면은 안 쓰면 돼요. 억지로 문학이 이게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면 자기가 누가 뜯어 말려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되는 그런 일이니까 뭐 오매불망 붙들고 왜 안 써지지 이러면은 연애하는 거랑 비슷해서 자꾸 그러면은 더 안 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냥 놀든가 생각을 말든가 그러다가 책을 읽던가 책도 안 읽히면은 그냥 놀면 되는 것 같아요. 놀다가 뭔가 공허해지고 그러면은 뭔가가 이렇게 그 파리떼가 꼬이듯이 이렇게 빈 공터로 뭐가 날아올 때가 있는데 그거 받아 적으면 되는 거니까 네. 이렇게 머리 붙들고 뭐 이렇게 무슨 소처럼 이렇게 덤벼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뭐 연애에서도 집착하면은 안 되듯이 네, 문학도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세 분이 걸어가시는 길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 교류하시는 것들이 참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네. 앞으로도 아름다운 모습가이를 통해서 창조된 작품들로 독자들과 계속 공감하고 공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정 시인과의 대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 있으세요? 저희가 뭐 만나볼 제 만한 계획이요? 네, 만나볼 수 있는 작품이라든지 뭐 네. 그 뭐 계획하고 그렇게 사는 편이 아니라 뭐 네. 장담은 못 드리겠는데 아마 책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뭐 언제 내년이 됐든 뭐 언제든 네. 책은 나올 것 같으니까요. 다음에는 네. 여기도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그때 꼭 초대하면 오실 거죠? 예. 네. 네. 마지막으로 작품의 일부분 강정 시인의 목소리로 듣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네. 부탁드릴게요. 고르시는 동안. 그 한효주 씨 소설 마지막 페이지를 읽을게요. 사람들이 멀어진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안전 요원들이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일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천천히 전망대를 둘러싼 울타리를 넘어간다. 울타리를 넘어 눈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고도 4,000m의 산속으로 일부러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주머니 안에는 만년필이 없다. 나는 그것을 주삿바늘이 기다리고 있는 침대 위에 두고 왔다. 그것이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기를. 그것이 내 것이 아닌 문장들을 쓸 수 있기를. 나의 만년이 만년 동안 영속하기를. 잠시 울타리에 매달려 있던 나는 흰 눈 위에 안전하게 착지한다. 무릎과 발목이 약간 시큰하다. 이것이 내가 오늘의 생에서 강박할 수 있는 마지막 통증이기를. 눈이 깊어 나는 미끄러지지 않을 수 있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없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묻지 않는다. 그것들을 편안하게 죽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대답하지 않는다. 눈 위에서 햇빛이 휘청거린다. 나무는 보이지 않는다. 모두 눈 속에 매장되었기 때문이다. 만년설이라 불리는 눈이 하얗게 빛난다. 만년의 무덤, 무덤의 만년. 병에 걸린 세포들이 얼어붙기 시작한다. 그것들을 감각하는 나의 웃음도 얼어붙기 시작한다. 그리고 나는 천천히 전망대의 반대편으로, 더 깊고 더 차가운 눈이 있는 곳으로, 무릎까지 올라오는 눈을 헤치며 걷기 시작한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낭독과 함께 의미 있는 자리를 빛내주신 강정 시인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다시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나온 여신과의 산책 이야기를 위주로 이제 얘기 나눠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좀 더 작가분의 지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왜 작가가 되셨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네, 왜 작가가? 네, 왜 작가의 길을 걷게 되셨나요? 그 계기가? 그냥 사춘기 때 막연하게 이렇게 예술 분야에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네. 그래서 근데 성격적으로 이렇게 외향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글 쓰는 관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이렇게 범위를 좁혀가는데 뭐 연극과 영화 뭐 이런 거는 그 타인과의 교류나 뭐 어떤 사회성이 많이 필요한 작업이더라고요. 근데 그 소설은 그런 거 없이도 혼자서 완결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쾌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성격 때문에 네. 어떤 그 한번 소설을 한번 내 성격에 맞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 진짜 소설가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써보자 했는데 네. 어쩌다가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우리 한희주 씨는 어떠세요? 저는 그냥 읽다 보니까 쓰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뭔가 어릴 때는 쓰면 네. 좋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진 않았지만 굳은 결심을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책을 읽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더 하고 싶었나 봐요. 아, 그러시군요. 아, 앞서 이렇게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데뷔작이 망하거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니? 그리고 달로라는 작품이셨잖아요. 시간이 지금 2000년과 2003년이시니까 10년 이상 흘렀는데, 그때 등단작에 대해서 되돌아볼 때는 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저는 그때 그거를요 어떤 신을 받아서 썼어요. 그래서 네. 제가 그걸 어떻게 썼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걸 왜 그런 걸 썼었지 하여튼 그 한동안 저도 되게 제 자신한테 어떤 수수께끼였어요. 네. 근데 요새는 그걸 왜 썼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뭐 예. 그때는 그냥 어떤 되게 운명적인 것처럼 막 네. 그런 걸 되게 쓰고 싶다 해가지고 쓰고 싶다고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내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와 그런 거를 아주 막다른 방법으로 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때 저도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정말 이분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냐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한희수 작가님은 어떠세요? 단편이신데. 그냥 사실 잘 기억이 안 나고요. 네, 그냥 쓰다 보니까 썼던 것 같고. 네. 네. 그럼 이렇게 데뷔 출판사에서 이렇게 연락을 받았을 때는 뭐 어떤 상황이셨어요? 그때는 그냥 네. 그 근거 없는 자신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저와는 사뭇 다른, 저는 기자분한테 신춘문예 당선 통보를 받고 저희 선배가 장난친 줄 알고 10분 동안 싸웠답니다. 저와는 사뭇 다른 일하군요. 그렇게 계속 그 독자분들과 만나오셨는데 그 독어 전공하셨죠? 그리고 예. 미학 전공하셨는데 뭐 그런 번역은 독일어 작품들을 번역하시나요? 아니요, 독일어는 다 까먹었고요. 졸업하고 영어 번역 밥벌이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그래도 번역하는 것들은, 번역이라는 작업은 그 외국에서 들어온 작품을 첫 독자잖아요. 그래도 그런 느낌들이 새로울 것 같은데. 그쵸. 그리고 네. 그 번역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게, 그러니까 원어민처럼 잘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한국말을 되게 못하는구나 이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있어서요. 큰일인 네. 것 같아요. 네. 그게 제가 그냥 문장을 쓰면 그렇게 틀린 문장을 많이 쓴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남의 문장을 우리말로 잘 옮기는 게 정말로 엄청난 한국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 같은 그래서 많이 공부가 되고 있고 또 물론 책의 첫 독자로서 한국어 첫 독자로서 감사한 마음도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이지민 작가님은 장편을 위주로 써오다가 그 남자는 나에게 바래다 달라고 한다라는 단편 내셨잖아요. 네. 이 단편집은 이렇게 언제 쓰신 거예요? 탄생 배경이? 제가 등단하고 그게 아마 8년 만에 네, 맞습니다. 대부분 작가들이 뭐 이렇게 월드컵이나 이렇게 올림픽 주기랑 같이 뭐 4년에 한 번은 해주고 그러고 빨리 하는 사람은 아시안 게임처럼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8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잖아요. 네. 그때 안 내면 정말 평생 단편집을 못 갖게 될 것 같다는 네. 그런 생각으로 왜냐면 그 8년 전 거가 많이 이제 시대적으로도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모았습니다. 그럼 8년의 스펙트럼이 담긴 단편집인가요? 아니요, 많이 버렸어요. 너무 옛날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새로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대로 써서 넣은 것들도 반 이상 돼요. 네. 우리 저 한효주 작가는 지금까지 단편으로만 독자들을 만났는데 아까 장편 얘기 잠깐 하셨죠? 그게 어떤 작업하고 계세요? 네. 장편은 작년에 시작해서 올해 끝났고요. 근데 책 조금 다듬어야 될 게 있어서 네. 그리고 출판사 사정으로 출판사가 너무 바빠서 올해 가을이나 겨울 아니면 내년 초에 장편을 묶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지금까지의 단편에서 우리가 봐왔던 그런 모습과 그런 느낌과 많이 다른가요? 아니면?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네. 단편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장편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량이 결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장편으로 썼던 거는 단편으로 몇 번 시도를 해봤다가 도저히 그 백매를 지키지를 못해서 네. 묵혀놨던 그런 얘기예요. 기대가 됩니다. 아마 우리 독자분들도 한효주 작가의 장편은 어떤 모습일지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처음 소개해드린 올리프 프레스라는 1인 출판사의 정체는 뭔가요? 그냥 1인 출판사인데요. 네. 그냥 외국 문학 중에 너무 짧고 저작권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을 소책자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네. 그리고 소설가의 시집이라든가 시인의 소설이라든가 이런 약간 메이저 문학 출판사에서 섣불리 내주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을 300부나 뭐 이 정도로 찍으면 재밌지 않을까. 1년에 한 권 정도 작업을 하면 네. 좋을 것 같아서 해놨는데 그 사실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요. 그렇게 소문 날 만큼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네. 네. 아직 첫 책은 안 나온 거죠? 예, 7월 출간됩니다. 아, 그래요? 어떤 책인데요? 소설가 김태용이 네. 번역한 프랑스 시집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건 이런 자리에 많이 알려주셔야. 네. 예, 올리포프레스닷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시집이 나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이런저런 분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까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음량을 줄여놓고 보신다 그랬는데, 그 모던보이 보시면은 정말 그 작품 원래 작가가 그 영화 촬영한 현장에 가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참여는 전혀 안 하셨어요? 작가들,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들도요, 계약금이랑 이렇게 탈고 돈 받고 나면요, 이제 네. 영화사랑 영원한 작별을 하고요. 현장에 가거나 그러지 별로 없어요. 예. 그럼 시나리오 작업도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요, 그건 절대 안 아니시죠? 했어요. 네. 예. 각색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 이름이 이지형에서 이지민으로 바꾸신 건 이유가 뭐예요? 되게 그냥 한번 궁금- 연예인처럼 해보고 싶었어요. 이게 본명 이지민이 본명이시네요? 아니 예금주 이지민이에요. 아, 예금주 이지민. 예, 예. 아, 예금주님이시군요. 아니, 저는 처음에 이지영 작가로 알고 있다가 굉장히 헷갈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부분이 되게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지필과 더불어서 어떤 문학 활동의 영역을 넓히시고 다양한 활동 보여주고 계신데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작가의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작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조언 한 말씀, 선배의 길을 걸어오신 분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저도 지금 조언을 들어야 돼요. 조언을 함부로 해드리기가 되게 곤란. 딴 건 모르겠고 네. 주변에 영화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되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나 소설 쓸까? 그래서 그래 소설 써라. 소설가는 투잡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네가 용돈벌이 하면서 글 쓸 수 있다. 하지만 영화는 그게 안 되잖아. 이렇게 반 농담 반 진담으로 한 적이 있는데 네. 소설은 진짜 그냥 노트북 한 대 있으면 되고 연필하고 노트만 한 권 있으면 되는 거라서
그냥 아무나 쓸 수 있고 아무리 사소한 이야기도 소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김중혁 작가가 예전에 한 말인데 김현수 보니까 끝까지 하니까 되더라. 우리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냥 쓰면 되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예. 되는 게 뭔진 모르겠지만. 네, 그냥 쓰면 된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이지민 작가님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좋은 옷은 좋은 원단의 패턴을 잘 뜨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좋은 원단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작가로서 이렇게 그 진짜 쓰는 거는 금방 기술적인 거는 금방 터득할 수 있고, 그것도 되게 오래 걸려요. 제가 해보니까 되게 오래 걸리긴 하는데, 네. 일단 어떤 그런 좋은 자기의 어떤 좋은 자질이나 자기 안에 뭐 역사 뭐 이런 것들을 잘 간직하고 그거를 또 잘 발전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어떤 다양하고 풍요로운 그런 사람들이 작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네. 분들은 꼭 작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누구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입장이 못 되네요. 네, 지금까지 써오신 그 길과 그걸 이제 그 느낌을 얹어서 해주신 말씀만으로도 네,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우리 작가님들께서 직접 읽어주시는 책 낭독을 들어볼까요? 네, 준비해 주셨죠? 다른 분 거 읽으셔도 돼요. 본문의 39페이지. 그가 하늘을 바라보며 고개를 젖혔다. 오똑하게 솟은 코에 햇빛이 떨어지자 해시계처럼 옆으로 그림자가 누웠다. 그림자의 바늘이 첨천히 움직였다. 그는 그렇게 한동안 얼굴 위로 시간이 지나가도록 놔두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그렇다고 확신합니다. 진짜 중요한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어요. 아버지는 이미 가장 소중한 걸 놓쳤습니다. 그의 말에 나뭇잎들이 코러스처럼 바람에 후두두둑 떨며 후렴구를 노래했다. 제가 놀라는 점은 사람이 죽을 때도 살았을 때와 똑같은 본질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랬듯이 마지막에도 자식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예요. 아버지는 저를 보고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가장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만을 간직한 채 살게 될 저는 어떨까요? 내가 과연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로부터 생겨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 그 세월을 견뎌낸 걸까요? 그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금까지 참고 기다렸던 게 아닙니다, 결코. 그의 단호한 목소리가 적막한 정원에 울려 퍼졌다. 바닥의 모래알들이 노랗게 반짝거렸다. 나는 호호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을 원하고 있었고 평생을 품어온 진심으로 나를 설득하고 있었다. 검증되지 않은 그 능력이 선행의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작가분께서 직접 읽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한유주 작가님도 고르셨어요? 네. 예. 저도 이지민 작가님 거 읽을게요. 네. 첫 페이지고요. 케네디가 죽었을 때 나는 태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흑백 다큐멘터리 영상일 뿐이다. 그러나 김일성이 죽었을 때 나는 살아있었고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정확히 기억한다. 그때 나는 인조가죽 소파에 밴 끈끈한 땀의 퇴적물을 느끼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코끝을 스치는 남성용 스킨 냄새에 눈을 떴을 때 텔레비전에서는 속보로 김일성의 사망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음소거한 화면 가득 김일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데 그 아래 사망이란 고딕체의 글씨가 묘한 느낌을 불러일으켰다. 어렸을 때 6월이 되면 그렸던 반공 포스터가 생각나기도 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래하던 때려잡자 김일성의 그 김일성이 드디어 죽은 것이었다.
전쟁이 날까요? 나는 외출 준비를 하다 말고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던 아버지께 물었다. 전쟁은 무슨? 아버지는 비웃었고 나는 다시 잠을 청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김일성의 죽음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그랬다는 말이다. 누군가의 죽음이 내 삶에 어떤 작용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구조를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죽음은 누군가의 삶일 뿐이다. 김일성이 죽어봤자 죽은 것은 김일성이다. 타인의 죽음이란 급속도로 녹고 있는 저 빙하처럼 내가 손쓸 수 없는 그 무엇이란 지극히 평범하고 견고한 생각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실은 오래전부터였지만 한동안 인정할 수는 없었다. 내가 기이하고 쓸쓸한 우연이라 칭한 그 일련의 사건들을 삶의 숙제로 받아들인 다음에서야 나는 세상의 어떤 죽음들이 가진 연관성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책의 한 구절을 또 직접 들으니까 느낌이 새롭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과 잠깐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 가질까 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말씀 듣다가 문득 이런 얘기는 나눠보고 싶다 아니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계신가요? 없으시면 패스할까요? 네. 항상 질문이 많이 나왔는데 오늘은 왜 안 나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충분히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렸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앞으로 우리 두 작가님들 어떤 특별한 계획 세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제 경장편 원고를 올해 내로 어떤? 민음사에서 이렇게 네. 세계문학의 네, 네. 어떤 시간을 이렇게 원고를 좀 다듬어서 네. 예, 올해 내로 다듬어 보려고요. 아, 예. 그래서 물어보신 거 맞죠? 네네. 계획 물어보신 거. 네, 이렇게 맞습니다. 우리 한 작가님은 이제 지금 장편 준비는 다 끝나셨고, 또 뭐 다른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아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저희 수요복권 블로그에 댓글 이벤트 선정되신 분들은 이 시간 끝나고 무대 왼편에 설치된 이벤트 테이블에서 책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북스리브로 홍대점에서 여신과의 산책 구매하신 분들께도 책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영수증을 지참하시고 마찬가지로 무대 왼편에 테이블에 가셔서 보여주시면 책 선물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서 팬사인회가 있을 예정이고 팬사인회와 함께 저희 수요복권에서 준비한 장미꽃도 함께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마칠 시간인데 오늘을 정리하는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이렇게 이런 자리에 올 때마다 되게 쑥스러워요. 네. 근데 그래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책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행복한 일이죠. 예. 네, 고맙습니다. 우리 한 작가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이런 자리에 많이 와본 적은 없지만 올 때마다 다음 주에 화술학원에 등록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예, 아무튼 반갑고요.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뵈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책을 사랑하는 마음 북스리브로와 출판방송 온북TV가 함께한 수요일의 북콘서트. 여러분도 오늘 즐거우셨죠? 네. 예술은 예술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런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여신과의 산책,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 감동이라는 걸 함께 느껴본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수요복훈의 행진은 계속되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출판평론가 구 최성일 씨 추모 일찍이 특집으로 함께 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각사각 책장 넘기는 소리 톡톡톡톡 맛있는 책 이야기 책과 음악이